자, 보자. 오케이. 집대출금 드디어 다 갚았다. 근데 막상 또 다 갚으니까 조금 아쉽네.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뭐 투자할 곳이 어디 없나? 맞다. 옆 부서 김 과장이 이번에 세컨하우스 구매했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대출 조금 받고 세컨하우스 겸 투자로 장만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내 집으로 대출을 조금 받고 세입자까지 드리면 얼추 맞겠다. 안 된다고요? 김 과장, 난데 이번에 김 과장이 그 세컨하우스 구매했다면서 그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마련했어? 가지고 있는 집에서 대출 받았다고? 은행에서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받았어?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와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소유한 집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주택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등장하는 A씨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주택자 A씨는 몇 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가장 컸던 집 담보대출 금액이 없어지니 기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월에 고정적으로 빠지던 대출 상환 금액이 없어지니 그 자금으로 어디 투자를 할 곳이 없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A씨는 예전부터 세컨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주말에 놀러가서 펜션처럼 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 말이죠. 서울 근교부터 강릉, 속초 등 바닷가 근처 펜션도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죠. 지금은 대출을 다 상환했기 때문에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고 다시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 펜션보다는 작은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로 알아봤지만 당장은 목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구매하기로 하죠.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출은 없으니 그걸로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뺀 나머지 금액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다 세웠죠. 그렇게 은행을 방문해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웬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1억까지만 가능하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건데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약정을 해야 한다니 포기를 해야 하나 싶었죠. 이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부서 동료가 1주택자였는데요. 이번에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했었던 것이 생각나서 연락해보게 됩니다. 김 과장, 나야. 뭐하고 있어? 다른 건 아니고 김 과장 얼마 전에 그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구입했다고 했지? 그 대출은 어떻게 받았어? 가지고 있던 집으로 대출 받았다고? 방금 은행 갔는데 안 된다던데?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동료에게 소개를 받고 뱅크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능한 방법이 있었고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여 반신반의로 대출 심사를 알아봤는데 정말 승인이 난 거죠. 게다가 대출 금액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도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현재 부동산 규제 중 가장 큰 이슈는 지역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투기과열 조정지역은 여러 부동산 대출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규제지역은 말 그대로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의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처분 조건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 전부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로 대출받으면서 매입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비규제 지역은 소유한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DTI나 DSR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내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여기서 꿀팁!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그 목적을 비규제 지역 주택 잔금 목적으로 신청을 하면 1억 이상도 가능하고요. 약정서 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잔금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서 증빙을 해주어야 하고요. 계약한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목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자금으로 주택을 계약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니 꼭 차이점을 유념해 주세요. 또한 매수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해당 부동산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구매하는 집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보유하는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3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규제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유 중인 집은 6개월 이내 처분 및 6개월 이내 새로운 집으로 전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건이 된다면 규제 지역도 내 집을 활용해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일 때고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 A씨는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었고요. 전세가 2억 2천 거주 중이었습니다. 1억 3천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아서 현금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투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집 마련이라든가 자식의 분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추가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찾아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